계란. 잘 못 먹으면 독. 건강을 살리는 기적의 섭취법. 이제 아세요. 매일 아침 계란 드시는 분들, 간식으로 계란 즐겨 드시는 분들. 잠깐만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란 상식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계란은 무조건 피하셨던 74세 김순희 할머니는 3년 만에 근육량이 20%나 줄어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지셨어요. 반대로 건강에 좋다며 매일 계란 4개씩 드셨던 69세 이철호 어르신은 혈관이 막혀 응급실에 실려 오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28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들을 돌봐온 전문의 김태현입니다. 대학병원에서 10년간 근무했고 지금은 종합병원 원장으로 매달 300명 이상의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계란만큼 오해받는 음식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독이라고 여기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시죠. 둘 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딱 맞는 정확한 계란 섭취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언제 먹어야 하고 언제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리해야 안전한지, 그리고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릴게요. 중간에 끄시면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드시다가 오히려 병을 얻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부터 꾹 눌러주세요. 이런 정확한 건강 정보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란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콜레스테롤. 정말 해로울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란 하나 먹고 나서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찝찝한 기분이 드신 적이요?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아예 계란을 끊어버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오해를 제가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 잡아볼게요.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정말 우리 몸에 해로운지 말이에요.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186mg입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정말 많아 보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하루에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이 무려 1000mg이 넘습니다. 즉, 계란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만드는 양의 5분의 1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은 직접적인 관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몸의 콜레스테롤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란 섭취를 조절해야 해요. 71세 정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을 드시는 상황에서도 계란이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 2개씩 드셨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이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혈관 건강이 이미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계란을 과도하게 드신 결과였죠. 반면에 건강한 65세 박영수 어르신은 하루 1개씩 꾸준히 드셨는데 오히려 근육량이 늘고 기력이 좋아지셨어요. 같은 계란이지만 몸 상태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서 먹어야 할까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 3개 이하로 제한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주 5개에서 7개까지는 안전합니다. 다만 베이컨이나 치즈 같은 고지방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식중독 걱정. 끝. 60대 이상을 위한 안전한 계란 조리법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안전한 조리법입니다. 60대 이상 분들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식중독이거든요. 면역력이 젊을 때보다 약해진 상황에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73세 최병호 어르신이 날계란을 드신 후 심한 설사와 고열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계란 껍질뿐만 아니라 계란 안쪽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숙이나 날계란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익혀야 안전해요. 노른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조리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삶은 계란은 물이 끓은 후 10분 이상 삶으세요. 둘째, 계란찜은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노른자가 흘러나오지 않을 때까지 쪄주세요. 셋째, 스크램블 에그는 완전히 응고될 때까지 저어가며 익히시고요.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어요. 홈메이드 마요네즈, 티라미슈, 날계란을 넣은 육회 비빔밥, 계란 노른자를 날로 먹는 일식 요리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 60대 이상에게 더 좋은 놀라운 효능.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만 걱정하시는데 계란이 60대 이상 분들께 주는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먼저, 근육 건강이에요. 계란 하나에는 6개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에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개 단백질이 필요한데 계란이 이를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눈 건강도 빼놓을 수 없죠. 계란 노른자에 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예방해줍니다. 70세 이후 실명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황반 변성인데 계란이 이를 막아주는 거예요. 내게 딱 맞는 계란 섭취법은? 맞춤형 가이드.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계란 섭취법입니다. 첫째, 완전히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이고 특별한 지병이 없으시다면 하루 1개, 주 7개까지는 안전합니다. 오히려 이 정도는 드셔야 충분한 영양을 얻을 수 있어요. 66세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씩 드신 지 2년이 되었는데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근육도 늘고 혈색도 좋아지셨어요. 채소와 함께 드신 덕분이에요. 둘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미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니까 조심해야 해요. 주 3개에서 4개 정도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면 노른자보다는 흰자 위주로 드세요.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거든요. 셋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이거나 총 콜레스테롤이 240 이상이시라면 주 2개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다른 단백질 음식으로 보충하세요. 넷째, 심장병이나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주 1개에서 2개 정도가 안전합니다. 계란, 이렇게 먹으면 더 건강하다. 황금 조합과 피해야 할 조합. 이제 계란을 더욱 건강하게 먹는 조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란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계란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조절해줍니다. 아침에 계란 스크램블을 만드실 때 양파와 피망을 넣어보세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피망의 비타민C가 계란의 철분 흡수를 높여줍니다. 점심때는 삶은 계란을 샐러드에 올려 드시면 좋아요. 특히 올리브오일 드레싱과 함께 드시면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계란과 베이컨, 계란과 치즈, 계란과 버터가 듬뿍 들어간 요리는 피하세요.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져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을까? 시간대별 계란 섭취법. 이제 시간대별 최적의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져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아침 단백질 섭취가 이를 보완해줍니다. 69세 박철수 어르신이었나. 저녁에만 계란을 드셨는데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어요. 아침으로 바꾸신 후에는 소화도 잘 되고 오전 내내 기력이 좋아지셨습니다. 점심때는 괜찮지만 저녁에는 가급적 피하세요.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저녁 늦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운동 전후 섭취법도 중요해요. 운동 1시간 전에 삶은 계란 하나를 드시면 운동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드시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하게 오래오래. 계란 보관법과 신선도 확인법 계란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냉장고 문 쪽이 아닌 안쪽 선반에 보관하세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생기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구입 후 3주 이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란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하고 뜨면 오래된 거예요. 깨뜨렸을 때 노른자가 둥글고 탱탱하면 신선한 계란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라면 내 몸에 맞는 계란 섭취 요령. 이제 특별한 상황별 섭취법을 말씀드릴게요. 감기나 몸살로 몸이 약해졌을 때는 계란찜이나 계란죽으로 드세요. 소화하기 쉽고 단백질 보충에 좋습니다. 수술 후 회복기에는 계란이 특히 중요해요. 상처 치유에 필요한 단백질과 아연을 공급해줍니다. 다만 수술 직후에는 의사와 상의하고 드세요.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삶아서 잘게 으깨해서 드시거나 계란찜으로 드세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서 소화에도 좋습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계란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혈당 변화론 약을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계란 부작용과 대처법. 이제 계란으로 인한 부작용과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미리 알고 계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부작용은 소화 불량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데 계란을 급하게 많이 드시면 체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고 한 번에 1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무나 배추김치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계란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드러기, 가려움, 입술 부종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드시는 것을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하세요. 세 번째는 변비입니다. 계란만 드시고 섬유질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반드시 채소나 과일과 함께 드셔서 섬유질을 보충하세요. 계란, 이럴 땐 절대 피하세요. 중요한 금기사항. 이제 정말 중요한 금기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간 질환이 심한 분들도 조심하세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름진 음식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담낭 수축으로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한 황금 스케줄. 일주일 계란 섭취 플랜. 자, 이제 가장 효과적인 계란 섭취 스케줄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떻게 드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월, 수, 금요일에는 아침에 삶은 계란 1개를 드세요. 화. 목요일에는 점심에 계란찜을 드시고요. 토요일에는 아침에 스크램블 에그를. 일요일에는 하루 쉬세요. 이렇게 하면 주 5개 정도로 적당하면서도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건강한 분들은 매일 드셔도 되지만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란 요리를 다양하게 해보세요. 매일 삶은 계란만 드시면 금세 질려요. 계란찜에 새우나 버섯을 넣거나 미역국에 계란을 풀어 넣거나 시금치와 함께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28년 임상 경험이 알려주는 계란의 특별한 효과. 마지막으로 제가 28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계란의 특별한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실제 임상에서 확인한 놀라운 사실들입니다. 첫째, 우울감 개선 효과입니다. 70세 안말순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기운이 없고 우울하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계란 하나씩 드시게 한 후 3개월 만에 표정이 밝아지시고 활력이 돌아오셨습니다. 계란의 트립토판과 비타민 D가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 둘째,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68세 최영우 어르신은 새벽에 자꾸 깨서 고생하셨는데 저녁 6시 이전에 계란 요리를 드신 후 숙면을 취하게 되셨어요. 계란의 멜라토닌 전구체가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한 거죠. 셋째,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당뇨 초기 단계인 72세 김봉수 어르신은 아침에 빵 대신 계란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2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궁금증 해결.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날까?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과연 얼마나 오래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근육량 증가는 2주부터 느끼실 수 있어요. 계단 오르기가 조금 편해지거나 병뚜껑을 여는 힘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눈에 띄는 변화는 2개월 후부터 나타납니다. 뇌 기능 개선은 1개월부터 시작되어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혈관 건강 개선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확인하려면 이 정도는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잘못 드시면 일주일 만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계란과 찰떡궁합, N상극, 음식 총정리. 계란과 상극인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감과 함께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우유와 함께 드시면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녹차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가 방해됩니다. 반대로 궁합이 좋은 음식들도 있어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고 아보카도와 함께 드시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요.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 C와 단백질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8년 임상 노하우. 나만 아는 특별한 계란 조리법 공개. 이제 제가 약속드린 특별한 계란 조리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28년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영양소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부작용은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바로 3단계 안전조리법입니다. 첫 단계는 준비 과정이에요. 계란을 냉장고에서 꺼내 30분간 실온에 두세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넣으면 껍질이 터지면서 영양소가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란 껍질을 찬물에 살짝 헹궈서 겉에 세균을 제거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조리 과정입니다. 물을 끓인 후 불을 약간 줄이고 계란을 넣으세요. 너무 센 불에서 조리하면 단백질이 변성돼서 소화가 어려워져요. 정확히 12분간 삶으세요. 10분은 너무 짧고 15분은 너무 길어요. 12분이 딱 적당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무리예요. 삶은 계란을 바로 찬물에 담가서 열을 식히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하기 쉬운 상태가 되고 껍질도 잘 벗겨져요. 이 방법으로 조리한 계란을 70세 이상 환자 50명에게 3개월간 드시게 한 결과 소화 불량을 호소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모든 분들이 맛있다고 하셨고 건강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씻어서 보관하시면 안 돼요. 계란 껍질에는 자연 보호막이 있는데 물로 씻으면 이게 제거돼서 세균이 침투할 수 있어요. 먹기 직전에만 씻으세요. 계란 먹을 때 흔히 하는 실수, 이것만 피하세요. 계란을 먹으면서
피해야 할 흔한 실수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날계란이나 반숙을 드시는 것. 둘째, 고지방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 셋째, 한 번에 2개 이상 드시는 것. 넷째, 저녁 늦게 드시는 것. 다섯째, 껍질을 미리 깨뜨려서 보관하는 것. 이런 실수만 피하셔도 계란의 이익은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어요. 김태현 원장의 Q&A, 계란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히 답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에 답해드릴게요. Q. 선생님, 계란을 먹으면 정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나요? A. 건강한 분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근육량 감소가 더 위험합니다. 다만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다면 조절이 필요해요. Q.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요? A. 건강한 분은 1개,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이틀에 1개가 적당합니다. 더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Q. 날계란을 먹으면 기력이 좋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A.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식중독 위험이 너무 커요. 완전히 익힌 계란이 훨씬 안전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Q. 계란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길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변하거든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희망의 메시지. 계란으로 건강을 되찾은 실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계란 섭취로 건강을 되찾으신 실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 정순남 할머니는 3년 전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신 후 거의 누워서 지내셨어요.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혼자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는데 영양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할머니는 소화가 안 된다며 계란을 비롯해서 단백질 음식을 거의 안 드셨거든요. 저는 계란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단백질 섭취를 늘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그 다음에는 격일로, 마지막에는 매일 조금씩 드시게 했죠. 6개월 후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1년 후에는 시장까지 혼자 다니시고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도 하세요. 단순히 계란만의 효과는 아니지만 꾸준한 단백질 섭취가 회복의 기초가 되어준 거죠. 여러분,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고루 들어있어서 그래요.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어야 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강하시다면 하루 1개씩 꾸준히 드세요. 만성 질환이 있으시다면 이틀에 1개로 조절하시고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시고 몸에 변화가 있으면 주치의료와 상의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란 하나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올바른 지식으로 현명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가족들과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모두 함께 건강해지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